안녕하세요. 건강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는 파르페TV입니다. 현재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 예전엔 화장만 진행하는 화장 문화였지만 현재는 장례 문화로 사람과 똑같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 진행은 상담, 염습, 입관, 추모, 발인, 화장, 분골, 납골 또는 상골, 그리고 오브제스톤, 이러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 이동식 화장을 진행하는 곳도 많아졌으며 장례 대행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장례 대행 업체들은 합법적인 장례식장을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불법 장례 업체를 연결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례는 대행업체가 아닌 직접 장례식장에 문의 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펜노스케어 대표님 모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펜노스케어 대표 조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점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 방법, 피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불법 업체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 이동식 화장 형태는 모두 불법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의 한계에 따르는 불완전 화장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불법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허가업체인지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왜 불법 업체를 피해야 하는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는 이 불법 업체들은 아무래도 시설의 미비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화장 후 우리 아이들의 유골이 다른 아이들의 유골과 섞이는 일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 업체들 이용해서 가슴 아픈 보호자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좋은 반려동물 장례식장 고르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좋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반려인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좋은 장례식장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모든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숙제이자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우선 좋은 장례식장을 고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경험 있는 주변 지인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고르는 방법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그 말 속에 답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 고르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에 이르기까지는 좋은 장례식장을 고를 수 있으려면 우선 좋은 장례, 올바른 장례가
장례를 하는 곳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장례와 올바른 장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좋은 장례와 올바른 장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며 이별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점 말이죠. 다시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장례식장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한번 구분 지어봤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 언젠가는 올 이별이 아닌 우리 아이와 이별은 반드시 올 이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소에도 여유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펜러스 증후군의 극복에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단계입니다. 2단계로는 좋은 장례, 올바른 장례가 무엇인가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장례는 예전처럼 화장을 하는 것, 단순하게 그것만으로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는 이제는 힘들겠으며, 올바른 장례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올바른 장례라고 하면 화장이라는 과정, 그 전과 후의 과정도 매우 중요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크게 좀 구분지어서 말씀 좀 드리면, 염습 과정, 장례 추모식 과정, 그리고 화장 과정, 그리고 유골 처리 이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펜러스 증후군의 상당 부분이 예방되고 치료된다는 것을 장례업체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3단계로는 그럼으로써 좋은 장례식장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과정을 거쳐 좋은 장례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검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각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 전과 후, 염습 과정, 장례 추모식, 그리고 화장 과정, 유골 처리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 과정이 잘 지켜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좋은 장례식장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다음에 이 장례식장의 이제 분위기는 어떤지, 아무래도 외관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에 시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거를 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었을 때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길냥이들 화장을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2020년도부터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로드킬 혹은 자연산 길냥이들을 무료 화장해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김해 지역과 부산 북구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그 취지를 조금 더 좋은 취지를 더 폭넓게 전해드리고자 이제부터는 2021년 12월부터는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며 부산시와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캠페인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부산 전체랑 김해랑 이제 12월 달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런 캠페인은 뭐 진행하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네,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민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길냥이 무료 화장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고, 캠페인의 취지라고 한다면 사회적 배려와 작은 위로라고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길에서 힘든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길냥이들의 사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을 통해서 길냥이들에게 작은 배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캣맘과 캣데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비용을 감수하고 큰 봉사정신으로 길냥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많죠. 길냥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후 제일 먼저 사체를 발견하는 분들도 이런 캣맘 분들입니다.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 하십니다. 평소 돌보던 길냥이들을 길바닥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차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수거해서 결국 폐기물로 단체 소각됩니다.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화장을 거치는 비용이 캣맘들에게 부담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캣맘들이 길냥이들에게 가장 미안함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길냥이들을 돌보던 이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기도 전에 이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이별인 것입니다. 이별은 만남의 완성이라고 하는 저희의 운영 철학을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만남이 마지막 이별의 과정에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만남으로 변하는 아주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이런 캣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길냥이 무료 화장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캠페인인 것 같고, 이거를 보시는 지금 구독자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꼭 주변에 좀 알려주셔서 다들 이 캠페인에 좀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